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서 즉답형을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에 꿀팁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측정하면서 시간감을 익히셔야 돼요. 저번 동영상에서 즉답형 구상 시간은 30초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적당하고요.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이 돼요. 그럼 총 8분 컷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분 전에 끝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또 키워드 채점이 들어가려면 답변의 양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정말 함축해서 7분 안에 빠르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가야 되고 효과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8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7분 예비 종료종이 치죠. 그러면 그때가 3번이 끝나거나 또는 4번이 시작하거나 4번 중간 정도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 초과보다는 시간이 남는 게 좋지요. 그래도 최소한 8분은 채우자라는 느낌으로 계속 시간을 측정하면서 시간감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이틀을 무슨 책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요.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2018년부터 2021년 4년간의 경기도 기출 문제를 보시고 포인트는요. 구상형도 즉답형처럼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즉답형은 뭐를 이렇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토 문제도 좀 보시길 바래요. 물론 이거를 실제 즉답형처럼은 할 수 없지만 거기서 건드렸던 문제, 주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집토 문제도 같이 지금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또 기출이 다 되셨다면 메인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시 돌려보세요. 스터디원들이랑 연습을 하셨겠지만 마지막 정리를 이걸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즉답형처럼 문제 보고 답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감을 익히기 위해서 기출이랑 메인 교재 모두 4문제를 한 세트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시선 처리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 즉답형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었어요. 전화 스터디를 할 때는 시선 처리 같은 게 필요가 없어서 뭐 허공도 보고 뭐 벽도 보다가 땅바닥도 보다가 그냥 시선 가는 대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즉답형을 그러니까 태도는 신경 안 쓰니까 생각보다 잘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는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짝스터디로 전화스터디 했던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컴퓨터 화면을 켜시고 시선 처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내 얼굴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지 않고 앞에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체를 보이게 카메라를 멀리 두시고 보시면 어깨가 내가 구부정하게 하는지 몸을 흔들거리는지 다 보여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깨가 구부정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또 몸을 흔들고 이러면 불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불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얼굴 같은 그런 이미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노트북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진 A4 용지로 뽑은 사진을 붙여놓고 시선 처리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 맞춤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중을 쳐다보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인중 쳐다보는 것도 연습이 돼야지 긴장된 상태에서 막 인중만 쳐다봐야지 하고 계속 생각만 하면 또 내용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사진 붙여놓고 인중 쳐다보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시선 처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면접 경험이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번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신 분도 계셨어요. 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저만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엄청 째려보시면서 태도만 보시는 분이신지
부담스럽게 저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평가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개의치하지 말고 골고루 시선 쳐다보면서 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되게 여러 평가위원들에게 골고루 전달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태도가 불안하면 자신감도 없어 보여요.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사람인지라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신감과 차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태도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스크를 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긴장하면 숨이 차요. 지금도 녹음하면서 숨이 좀 차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네이버에다 그 마스크 지지대라고 치면 플라스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끼고 세부령 마스크를 끼니까 숨 차는 게 덜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가서 해서 숨이 덜 찼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작거나 만약에 발음이 좋지 않으면 평가위원이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 키워드를 말해도 그냥 저 사람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냐 이러고선 그냥 뭐 중간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그리고 큰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평가위원 앞에도 투명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제가 끼고 있고 또 평가위원분들이 투명 가림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중요한 팁이에요. 첫 번째는 평가실에 디지털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석에서 종이 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책걸상에 앉잖아요. 그럼 앞에 디지털 시계를 보고 예를 들어 현재 시간 10시 30분이다 이러면 내가 10시 40분에 끝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시계를 볼 여유가 없어요. 저는 3년 내내 손목시계는 차고 갔지만 볼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목시계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즉답형에서 미리 가짓수를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해보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해결 방안을 물었는데 구상했을 때, 키워드가 3개가 딱 생각이 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야 되는데 첫째 말하고 둘째 말하고 갑자기 셋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고 그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답형에서는 굳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 가지만 얘기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즉답형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가 깎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요. 굳이 가지수 물어보지 않는데 나는 몇 개 얘기하겠다 해서 말하다가 까먹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간중간 문제를 보면서 내가 묻는 거에 잘 답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직답형은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시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만 문제를 보고 계속 안 보면요, 중간에 묻는 질문에 답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시 1번을 보시면 원인을 말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가끔 해결 방안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긴장된 상태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중간에 한번 봐요. 어머, 원인이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해결 방안만 얘기했네? 이러면 그냥 그때 바로 다음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원인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묻는 거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 감점이 되니까요. 예시 2는 작년 즉답형 문제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나열이 됐어요. 그럼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보시고 순간 확 나한테 와닿는 걸 얘기를 하고 그걸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센터를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 전공인 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계속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자마자 내가 몇 번인 걸 알면 그 칠판에 번호 1번 뽑은 사람은 몇 시에 이동하고 평가실에 몇 시에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얼른 가족한테 나 뒷번호 뽑았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제 왜냐면 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걱정되고. 그래서 뭐 앞번호를 뽑으면 어쨌든 번호 몇 번 뽑았는지 시간 보시고 빨리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 핸드폰을 제출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이제 인대랄이나 청심환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2,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을 뽑았다 이러면 1번 뽑자마자 바로 드세요. 바로 드시면 되고 미리 드셨다가 나중에 끝번호 되면은 그냥 툭 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확인하시고 내가 들어가는 시간을 보시고 인대론이나 청심환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즉답형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공부한 것들을 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지, 잘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부터 즉답형을 연습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때는 공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즉답형을 자꾸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하지 마시고 계속 부딪히시면 실전에서 긴장이 덜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틀 남은 기간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래요. 이틀 남았다고 그냥 대충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차 시험 때도 그렇고요. 막판에 내가 봤던 게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즉답형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랑 생각 안 해본 거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당황하냐, 당황 안 하냐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남은 기간 기출이랑 메인 교재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첫 해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3일 전에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멘붕이었고 속상했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목이 쉬어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속으로 답변을 하세요. 속으로 답변하시고요. 뭐 다양한 지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요. 정상이에요. 평소보다 더 늦잠을 자요. 정상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온몸이 아파요. 네, 정상이에요. 그리고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포자기 하시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막판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지금은 번개 같은 그 오프라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 확진이 됐든 자가 격리가 됐든 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인 거에 대해서 멘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집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중스터디를 1회 정도만 더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